자, 보건복지부 오늘도 메르스 관련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요. 현장으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병원에 대한 즉각 대응 팀의 그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집중관리병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중관리병원은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그 경유한 의료기관 중에서 확진자, 격리자 숫자가 많아서 현장 대응팀이 구성돼서 집중적으로 관리 중인 병원입니다. 현재 13곳입니다. 그리고 1인 격리가 있는데 이 1인 격리는 그 1인 병실에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호트 관리,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동일한 그 집단의 환자들을 같이 묶어서 하는 코호트 격리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격리 방법은 확진 환자가 체류한 장소, 동선,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역량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철저하게 집중 관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메르스 확산을 지금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메르스 증상이 있거나 환자 등과 접촉했다는 의심이 들면 적극적으로 보건소나 메르스 콜센터 국번 없이 109번입니다.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격리 혹은 입원을 할 경우에 일일 모니터링 등 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외국인에게도 긴급 생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분들에게는 특별히 다른 그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도 알리지 않고 이분에게 생계비나 이런 다른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메르스 유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의사협회에서 메르스 대응팀을 중심으로 일반 상담 시에 스트레스, 불안, 불면 등 정신과적 문제를 토로하면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해서 상담을 해줬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심으로 감염병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건강 지침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서울병원 내에 심리위기지원단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5개 국립병원과 광역정신건강센터 내에 위기상담 대응팀을 구성해서 의협,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 전문인력 풀을 구성해서 연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전화 또는 화상으로 심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르스 한라인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한라인의 다국어 서비스를 19개 언어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직접 제공하던 영어 서비스에 이어 6월 15일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19개 언어에 대해서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의 다국어 통역 지원 연계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많을 걸로 예상되는 중국어, 일본에 대해서는 6월 18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16일 한국 시간으로 19시부터 23시, 제네바 시간으로 12시부터 16시까지 메르스 관련 WHO 긴급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자에 대한 상태 그리고 그 현재 추이에 대해서는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인 공공보건정책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경 그 센터장이 그간의 역학조사 추이랄지 이런 걸 하느라고 좀 과로해서 당분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에 대비해서 신규 확진자가 4명이 늘고 퇴원자는 3명이 늘었으며 사망자가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53명의 확진자 중에 119명이 치료 중에 있고 퇴원이 17명, 사망이 19명이 되겠습니다. 환자 상태로 볼 때는 절대 다수인 102명의 환자가 지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감염 유형별로 볼 때는 그 환자가
환자가 71명, 환자 가족 또는 문병객 등 방문객이 57명이 되겠고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이 17%인 26명이 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는 오늘 4명의 신규 확진자 중에 3명은 14번째 확진자와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접촉한 사례이고 나머지 1명은 118번째 확진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접촉을 한 사례입니다. 사망자 중에 19명 중에 지금 17명이 다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현재의 기저질환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주치 등과 함께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진자 특이사항과 관해서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151번째 환자분은 5월 17일에 14번째 확진자와 삼성 서울병원의 응급실에서 체류한 이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152번째 환자분도 5월 27일 가족 간병을 위해서 삼성 서울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해서 14번째 확진자와 체류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53번째 사례는 6월 5일에 118번째 확진자와 동일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이 당시에 접촉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154번째는 5월 17일 가족 간병을 위해서 삼성 서울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해서 14번째 확진자와 체류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발견 내지는 확인이 좀 늦게 보이는 것은 최근 확진자 중에서 삼성 서울병원의 응급실 접촉자들이 증상이 조금 더 미약하고 잠복기에 거의 끝머리에 발생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확진에는 좀 시간차가 생긴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던 슬로바키아에서 우리 그 관리 대상은 아니었고 감기 증상이 나타났던 사례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궁금해하시는 혈장 치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장 치료와 관련해서는 과거 사스가 발생했을 때 같은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은 계열의 바이러스인데 혈장 치료법을 당시 중증의 사스 환자에게 투약을 해서 약 그 사망률을 7 내지 약 한 23% 정도 감소했던 그런 임상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혈장 치료와 관련해서 근거 있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의 의료진 그리고 의료진의 그 필요성 주장과 또 보호자 등의 동의에 따라서 회복기 환자의 혈액에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중화항체가 포함되어 있는 그 혈장을 분리해서 그것을 환자에게 넣어주는 치료로서 현재 2개 의료기관에서 각기 다른 2명의 완치자로부터 혈장을 공유받아서 2명의 환자에게 혈장 치료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이 혈장 치료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이 일단 임상 효과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안 치료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특정한 의료기관에서는 당해 의료기관이 혈장 치료를 수행한 거에 대해서도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메르스 환자에 대한 치료는 전문가의 전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실시를 하되 보건복지부 우리 대책본부에서는 그러한 의료진의 치료 방침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치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민간합동 TF의 전문가들과 해당 의료기관에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환자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